나는 옆집 할아버지 댁에 짐 정리를 도우러 갔다. 할머니가 떠난 뒤 미뤄두었던 방이었다. 그 방은 오래 못 열었어. 오래된 이불과 사진 봉투 사이에서 훈장 상자와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 손이 어떤 기억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허락을 받고 일기장을 펼쳤다. 첫 날짜는 1951년 7월 11일이었다. 일기 속 할아버지는 90 넘은 노인이 아니라 22살의 병사였다. 참호 안에는 젖은 흙 냄새와 분화 냄새가 가득했고, 전쟁 끝나면 말이야, 우리 소동장 하나 하자. 소보다 밥부터 제대로 먹고 싶다. 총소리 사이에서도 밥과 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1951년 7월 12일 폭격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포탄이 떨어진 자리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고 썼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서 있던 곳에는 사람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았다. 군복천은 진흙에 눌어붙었고 검붉은 살점과 흙덩이가 구별되지 않는 채 흩어져 있었다. 뒤집힌 철모 안쪽에는 피와 흙이 같이 말라붙고 있었다. 그 흙먼지 속에서 도윤은 사라졌고 목소리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방금 있던 자리에 다시 포탄이 떨어졌다고 했다. 다음날 수습반은 도윤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못했다. 천 아래에는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삽으로 긁어모은 살과 군복 조각과 부러진 뼈가 섞여 있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언젠가 초코닛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1951년 7월 18일 낮은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저기 뭐가 움직였어? 처음에는 부상병이 기어가는 줄 알았다. 부상병인가?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병사의 몸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을 시체의 배와 가슴 사이에 처박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릴 때마다 시체의 옷자락이 당겨졌고 젖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 같은 것이 바람에 섞여 들렸다. 짐승처럼 뜯어먹는 소리였지만 등과 손의 모양은 너무 사람 같았다. 어느 밤 총성 하나가 막사를 갈랐다. 수호 일병은 어둠을 보고 잠에서 깼고 밖에 누가 있어? 할아버지는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다음 장에는 빈 철모와 야생화 한 송이만 남아있었다. 할아버지는 빈 철모가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고 썼다.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쪽에 말라붙은 피와 머리카락 몇 올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 25일 윤군 폭격이 시작된다. 우리는 후방으로 빠진다. 유엔군의 대대적인 폭격 소식이 내려왔다. 저 능선까지 다 태우는 겁니까? 부대는 후방으로 물러났고 먼 능선은 긴 시간 불빛과 연기 속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도윤의 돌무덤이 무사하기를, 도윤아, 버텨라. 그리고 그 능선의 그인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기를 빌었다. 1952년 1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대는 황해도 인근의 버려진 마을에 들어갔다. 보지마. 밤마다 방향도 거리도 없는 비명과 사며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너도 봤어? 저기 있다! 누군가는 빈 능선을 향해 총을 쐈고 누군가는 잠든 전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울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52년 3월 16일 할아버지는 진급했지만 계급장을 받은 손은 기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이 적을 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남은 장면을 쏜 것 같다고 적었다. 산산조각 난 사람들, 천 아래에서 섞여버린 전우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씹던 그 그림자. 1952년 4월 3일. 저기 다시 있습니다. 쏘지 마. 아직 사람인지 모른다. 조명탄이 하늘에서 터졌을 때 할아버지는 그인의 입가를 보았다. 얼굴은 머리카락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턱 아래로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인의 앞에는 죽은 사람의 옷자락이 끌려 나와 있었고 그 끝에는 질긴 살점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급하게 먹지 않았다. 오래 굶은 사람이 아껴 씹듯 고개를 낮게 숙이고 천천히 움직였다. 병사들은 총을 들고도 바로 쏘지 못했다. 다음날 만난 영국군은 신원 불명의 사람 하나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 그인을 사살했다고 했다. He was not acting like a soldier. 손과 입가에는 마른 피와 살점이 묻어 있었고 주변 시체들은 누군가 뜯어낸 것처럼 망가져 있었다고 했다. 1953년 7월 26일. 휴전이 시작되기 전 할아버지는 돌아갈 길을 걸었다. 숲길 아래 나무 그늘 속에서 그 그인이 다시 그를 보고 있었다. 따라오는 것인지 기다리는 것인지 일기는 거기서 잠깐 멈췄다. 다음 줄은 한참 뒤에 이어져 있었다. 1988년 10월 9일. 오래된 일기 한쪽에는 전쟁이 끝난 뒤의 꿈이 적혀 있었다. 꿈속에서 사람의 몸은 하나의 몸으로 끝나지 않았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얼굴 없는 살덩이는 살덩이대로 젖은 후기를 굴러다녔다고 했다. 그 사이로 괴인이 엎드려 있었고 무언가를 씹는 턱의 움직임만 어둠 속에서 반복되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입안에는 흙맛이 남았다고 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나서도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산산조각 난 사람들, 천 아래에 섞인 전우들의 몸, 철모 안쪽에 말라붙어 든 피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사이를 기어다니며 죽은 사람을 뜯어먹던 괴인.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다음 날을 살아야 했다. 전쟁은 끝났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총성이 멈춘 뒤에도 아직 살점이 흙에 떨어지는 소리와 괴인이 씹는 소리가 남아 있었다.